미국에서는 71만 8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어 한때 꿈꾸던 따뜻한 집 대신 임시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치열한 취업 경쟁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렸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들은 결국 자신의 차량을 마지막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차에서 잘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오늘의 다큐멘터리에서는 차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의 힘겨운 삶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 존재들이지만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과연 정부의 정책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통해 이들이 어둠에서 벗어날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로 인해 미국은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노숙자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한 집값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조차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값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식료품, 의료 서비스,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는 특히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 가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난방과 같은 공과금도 급격히 상승해 많은 가정이 집세를 낼 것인지, 생필품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미국 전역의 대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숙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길거리에서 낡은 담요를 덮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밤이 되면 인도나 공원 벤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보이지 않는 노숙자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차량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노숙자가 아닙니다. 길거리에 눕거나 공원에 천막을 치는 대신 무료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남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지냅니다. 낮에는 일자리를 찾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밤이 되면 자신의 차량이 유일한 피난처가 됩니다. 왜 사람들은 차량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차량에서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 폭등 때문입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작은 원룸을 빌리는 것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현재 미국 주요 도시에서 월세 평균이 $2,000를 넘어섰고 최저임금을 받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식비, 의료보험, 공과금 등 생활비가 계속 상승하면서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가 되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실직한 것도 아니고 꾸준히 일하고 있지만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챙겨 차에 싣고 차량을 유일한 안식처로 삼습니다. 미국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공주택 대기 명단은 수년간 대기해야 할 정도로 길고 그동안 집을 잃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버티거나 차량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공공정책의 한계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차량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더 많은 관심과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숙자 보호소에는 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숙소 부족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침대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히 추운 날씨나 수요가 급증할 때는 자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호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보안 문제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도난이나 공격을 두려워해 보호소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곳에서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을지 혹은 어떤 위험이 따를지 알 수 없기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보호소들이 애완동물이나 개인 물품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고 많은 노숙자들에게 애완동물은 유일한 친구이기도 하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장벽이 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소지품이 많거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소에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좁지만 자동차는 보호소보다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적어도 차는 잠글 수 있고 자신의 물건을 지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량 내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이전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지만 실직, 질병 또는 나이가 들어 다시 일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학교 학위나 고급 기술이 없는 경우 그들이 직업을 구하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또한 기글 경제, 프리랜서, 단기 계약직 등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수입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월세를 감당할 만큼의 수입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았지만 집을 유지할 돈이 부족해 차량으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에서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이 아닌 모든 다른 선택이 사라진 뒤 마지막으로 선택한 해결책입니다. 비좁지만 차에는 잠금 장치가 있고 지붕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으며 그 자체로 큰 위안이 됩니다. 차는 진정한 집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것은 유일한 구세주가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회를 찾는 여정에서 임시로 몸을 의지할 곳이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질문은 이들이 진정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인생이 끝에 다다랐을 때 다니엘 윌리엄스는 46세의 싱글맘으로 5년 전 전일제 회계직을 잃은 후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했지만 40대 후반의 나이에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는 매우 적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딸과 2마리 개와 함께 산타바바라의 주차장에서 밤을 보내며 미니밴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매달 다니엘의 수입은 임시직에서 약 $2,000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그녀가 처리를 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렌트 $370, 보험 $93, 연료 $150, 2개의 전화 요금 $225, 창고 대여료 $117, 목욕비 $50, 그리고 요리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900의 음식비. 매일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며 딸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매우 적은 돈으로 어떻게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차량 렌트, 보험, 연료비, 식비, 생활 필수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맞추기 위해 한 푼 한 푼 절약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타협이며 매일이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인 가족에 대한 사랑과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다니엘은 단지 한 명의 어머니가 아니라 강한 여성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딸을 돌보며 공부를 하려고 애씁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다시 낡은 차에서 잠을 잡니다. 한때는 가정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던 그녀의 삶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졌습니다. 가족의 모든 자산과 희망은 한 대의 오래된 차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품위를 지키며 언젠가 인생이 그녀와 딸에게 미소를 지어줄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작은 차에서 집이라고 부르는 수천 명의 노숙자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직면한 도전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채널을 통해 함께 알아보세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여정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과 주거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망은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는 삶의 소중함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기본적인 편의시설 부족입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고정된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공화장실이나 체육관 멤버십 카드, 친구나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여 개인 위생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편견도 이들, 특히 차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큰 장벽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숙자가 게으르거나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잃거나 의료비가 급증하거나 주거 위기를 겪는 등 예상치 못한 사건의 피해자들입니다. 실제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2개, 심지어 3개의 일을 동시에 하며 집세를 내거나 안정된 거처를 찾기 위해 저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견 외에도 그들은 많은 다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차에서 자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노숙자들은 임시로 숨을 곳을 찾아야 하며 벌금을 부과받거나 차를 견인당하거나 더 나아가 그들의 마지막 자산인 차를 잃을까 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숨을 곳으로 차를 주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안전한 주차장, 즉 밤에 개방되고 이동 화장실과 감독 직원이 있는 23곳의 주차장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은 안전한 주차장 프로그램이 134개 주차 공간으로 확장되었고 이들은 산타바바라, 고레타 및 인근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주차 공간이 추가되었지만 대기 명단은 언제나 30명에서 100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한 대표자는 실제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절대 마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많은 해결책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택 위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차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 극단적인 날씨, 건강 문제는 그들이 매일 직면하는 큰 어려움입니다. 작은 차 안에서 모든 것은 숨막히고 다리를 편히 뻗을 공간이 부족하며 사생활은 사치로 변하고 모든 작은 공간은 최대한 활용해야만 합니다. 그저 물리적인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따뜻한 잠자리조차 멀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차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일하고 공부하고 자신을 돌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광 부족, 개방된 공간이 없고 필요한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이들은 항상 답답하고 긴장된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외부 온도가 급격하게 변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운 여름날에서 차가운 겨울밤까지 작은 차 한 대는 항상 편안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편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차를 운전해야 하며 이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귀중한 연료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건강한 음식, 깨끗한 물, 기본적인 편의시설의 부족은 그들의 신체 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압박은 물질적인 어려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그들은 지속적인 걱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한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을까? 내일 기름을 넣을 돈이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반복되며 그들은 이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작은 차 안에서 불확실성은 더 이상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집세는 날로 상승하고 있어 안정적인 거처를 갖는 꿈은 이제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집세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어 수입 증가 속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교사, 공장 근로자 등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집세를 낼 것인가? 아니면 음식, 의약품,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을 우선할 것인가? 많은 가정은 최대한 지출을 줄이려고 해도 재정적으로 균형을 맞추지 못합니다.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면 그들은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집을 떠나 차라는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이동 수단이었던 차는 이제 생활, 휴식, 심지어 임시 사무실이 되는 것입니다. 집세만큼이나 갑작스러운 해고, 편지는 누구의 삶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처럼 안정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부터 노동자들까지 모두가 매달 나가는 청구서를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쌓여온 빚이 많은 가정을 집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산인 자동차는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길 잃은 삶의 모습을 막아주게 됩니다. 조용히 주차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미완성된 꿈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묵묵한 노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는 눈빛 속에 존재합니다. 비록 약하지만 희망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는 동력이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삶이 그들에게 다시 미소를 지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사회로서 그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작은 행동, 격려의 말, 실질적인 지원이 그들의 어두운 길에 빛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함께 행동할 때 우리는 많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희망을 제공하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와 지역사회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스트라는 선구적인 자선단체는 지역 그룹들과 협력하여 목욕시설, 세탁 서비스,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상담을 제공하여 개인과 가족들이 지속 가능한 주택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는 밤에 안전한 주차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차량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주차장은 이동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보안이 확보되어 있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는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이 모델을 확장하는 것은 부담을 줄이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안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위생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목욕을 이용하거나 이동식 목욕 차량을 도입하는 것이 그들의 건강과 품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단체는 저비용 주택단지를 건설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건물을 임시 거주지로 개조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주차장과 같은 임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기술 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돕고 차량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삶을 재건할 수 있게 합니다.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인 채용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가 노숙자들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차별을 겪으며 이로 인해 더 큰 고립감을 느끼고 도움을 받기 꺼려합니다. 인식 제고 캠페인은 노숙자의 원인과 현실에 대해 지역사회를 교육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오해를 바로잡고 더 많은 지원과 이해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 관련 정책은 주택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은 이 문제를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몇몇 단체나 개인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사회 전체가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노숙자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부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까지 모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들, 예를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시보호소, 푸드뱅크,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유용한 자원으로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도 숨은 노숙자 문제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소득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승, 고정된 임금, 예기치 않은 재정 위기로 집을 잃은 근로자와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에게 자동차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것을 피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며 그들이 소외된 시스템 속에서 가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겨우 붙잡을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의 보루입니다. 이것은 저렴한 주택을 보장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 문제인지를 강조합니다. 아무도 자동차를 집으로 여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길가나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희망의 불꽃이 시들어가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들이 점차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단결, 연민, 그리고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노숙자의 상황에서 벗어나 모두가 진정한 집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참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